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 검사를 하면 극단적 내성형이 나오는데 이런 놈이 이렇게 막 떠들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팩 꼬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페인 모드로 지냅니다. 지난 한 2, 3일 페인 모드 지냈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오늘 저기 우리 같이 나오는 조 박사님께서 오늘 반드시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무려 2꼭지 연달아 올리고요. 또 이틀 쉬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는 이게 이제 우리 해수부 공무원 A씨 그 양반이 과연 월북인가 납치인가 또 납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게 납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드물죠. 월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애초에 우리가 지금 하나 만들었다 올렸을 때,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난 직후에 만들었죠. 안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올렸구나. 약간 올렸다가 진행되다가 스톱해서 그래서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방송이 될 때 이른바 북한 사과. 이른바 북한 사과문이 나와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다 싶어서 이제 그걸 하고 지금 여전히 진행되는데 미궁으로 빠져나가고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 방점을 두고 논리를 한번 다시 추적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네. 네. 우선 잠깐 자율구독료 말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나올 신간 트럼프의 전쟁,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미국 정보 근무. 이게 로버트 스팔딩이 지었는데요. 지금 선 주문해 주시면 10월에 아마 10월 한 중순 좀 넘어서 정성스럽게 사인해서 한 분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건이 터진 직후에 예. 처음부터 납치로 봤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네. 이 해수부 간부죠. 8급이에요. 우리 그때 예. 8급. 8급 공무원. 네네. 이분이 이제 21일 저녁에 그 배에서 당직을 했죠. 네, 그렇죠. 22일 새벽까지. 22일 새벽까지. 예. 예, 그런데 동료들은 22일 점심에 들어서야 이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본부하고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2일 오후에 3시 반쯤? 예. 3시 반쯤은 이제 아마 유관기관 쪽에 네. 이야기를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20일 오후에 군이 감청을 한 거죠. 감청할 시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감청을 했다. 예. 근데 그리고 오후에 감청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3시경에.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감청은 일선에서는 항상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항상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감청이 조각이라서 편린이라서 예. 이게 전체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택적이라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이 감청 내용 다 갖고 와라라고 요구했나?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부분이다. 전체가 다 감청이 된 게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은 감청이 되고 안 되고 라고 해서 이제 감청을 통한 추정이지 사실. 그러니까 정보 획득, 그건 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국방장관도 나와서 그게 헷갈리니까 이게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서 올리겠다. 그래서 한 6시간 정도를 군에서 홀드를 한 걸로 일단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깜깜이 상태에서 소리만 들리는 걸 가지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진 일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 nobody knows.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촬영된 것도 없고. 최대한 발표된 걸로 이야기하면 6시간의 말하자면 우왕좌왕. 네. 감청을 한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전파 소리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건데 확 잡힌 게 이제 한 6시간 내에 감청 자료 일부만 잡아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우리한테 발표가 돼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감청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감청된 북한 군 내부끼리 지들끼리 떠드는 소리. 그렇죠. 저들끼리 떠드는 소리에 의하면은
22일 오후에 음. 이제 그 발견을 했고 예. 3시경에 예, 예.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거를 튜브를 끼고 그 튜브를 부유물을 튜브를 끼고 음. 바다에 필요한 거 발견했고 바다에 있는 상태에서 배로 안 끌어올리고 상태에서 사살했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네. 감청 자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첫 군에서 나온 거는 80m 거리에서 신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80m 그러면 육성은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근데 80m 거리에서 예. 저 그 뭐야 평양에서 나왔던 이야기 먼저 신문을 하고 또 접근을 해서 방호복을 입고 20m까지 접근을 해서 했을 때 지금 이게 아주 그 복선같이 보이는 한마디인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 아무개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주 소위 말하자면 움켜려서 도주할 위험이 있어서 사살된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감성 자료를 통해서 그게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 우리 조 박사님이랑 저랑 얘기할 예, 예. 때는 결국 기본적으로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 라디오 중계랑 같은 거거든. 그렇죠. 라디오 중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말이 뛰는 소리에 따각따각따각 그러면 말이 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따각따각따각따각 이렇게 그렇죠.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건데 모르는 거예요. 예. 북의 스토리에 의하면 북의 스토리예요. 결국은 38km를 튜브를 타고 이동을 해서 음. 물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6시간을 물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몇 시간을 신문을 하고 6시간을 신문을 하고 물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총으로 쐈다. 썼다. 그리고 근데 조금 한 시간 뒤에 건져 올려갖고 배에서 태웠다. 아니 불꽃이 그 자리에서 불꽃이 우리가 본 거는 예. 유일하게 우리가 그 본 거는, 사건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한 4시간 동안의 불꽃과 뭘 태웠는지 모르겠지만 불꽃이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유일한 거는 군에서 확인한 확실한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납치라고 보는 까닭은 이게 38km 이게 이제 그림에 보면 이런 건데 그렇죠. 예. 이게 38km를 뭐 거의 24시간에 걸쳐서 그렇죠. 물속에서 2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이 사람이 20시간 이상 물에 있은 건데 물에 있은 거죠. 그러다 플러스 6시간이니까 26시간이 있은 겁니다. 네, 국방부에 따르면 30시간 정도 30시간 있은 거예요. 점심 때니까 이미 그렇지. 아니 20시간 이상 있은 거죠. 20시간. 20시간 이상 있은 거죠. 20시간 정도 물에 있은 건데 그러고 저체온증으로 죽죠. 그게 자 이제 그러면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어머니 지금은 네, 이제 이거. 처음에 우리 당국에서는 월북자가 생겼다라고 특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군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이 말하자면은 표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표류는 감청 내용에 따라서 말하자면 사살된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불꽃이 일었다. 그 뒤에 이제 저 청와대에서 NSC가 열리고 새벽에 그 문 대통령의 그 종전선언 유엔 그게 나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왁작지껄 됐죠. 그러니까 부유물이라는 거는 튜브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무보트가 아니라고. 곰보트가 아니고 예. 곰보트도 아니고 그 다음에 튜브란 말이에요. 지금 튜브 차고 지금 가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컨대 예. 우리가 부유물 그러면은 대개 이제 바다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이 부유 표식물 이게 아니고 뭐 사각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온 거는 뭐 사각 그 같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아마 군의 정보를 통해서 했는데 부유물이 말하자면은 튜브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네. 튜브다. 그러면은 보통 배에 실려 있는 그 보트가 조그마한이라도 그 구명 보트가 아니고 구명정이 아니고 네. 그 튜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무도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월북을 하려고 그러면 과연 저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 나왔어요. 월북의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했을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럼 뭐 구명정이라도 가져가든지. 배로 가야지. 배로 가야죠. 예, 그럼 두 배로. 번째로 보드로 가야죠. 예. 그 다음에 실족에 의한 저기 표류. 근데 실족을 본인이 자청해서 자기 실수로 실족한 건가? 아니 또 실족하면 튜브 끼고 실족하나? 아니죠. 튜브 끼고 실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실족 결과적으로 실족해야 되는데 누가 실족해 한 someone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 그 부분까지도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그런 아니라 것들은 다 얘기가 안 되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족은 불가능하고 튜브를 꼈는데 실족은 불가능하고 결국 납치 아니면 월북이거든. 그렇지. 근데 일단 생물학적으로 뭐 이 양반의 사상은 모르겠는데 생물학적으로 저런 24시간을 물속에 지금 바닷물 온도가 뭐 몇 도 안 되는데 24시간 물속에 있으면은 저 골로 가요. 저체온 쪽으로. 가죠. 네, 저체온 쪽으로 갑니다. 저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거의 예, 불가능한 선택을 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선택이 하는데 아니라 수단이 이동 수단이 뭐냐 이거지. 그렇죠. 이동 수단이 38km 이동 수단이 생물학적으로 튜브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튜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생중계된 북한 그 연속국은 라디오 연속국, 감청 연속국은 감청 연속국의 감청 드라마는 그 드라마 자체가 여기 감청할 거를 전제로 해서 짜낸 얘기다 이거죠. 지어낸 이야기. 지어낸 얘기다 이거예요. 콘티를 짠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월북이었다면 배를 타고 갔을 거고 월북이 아니니까 저거는 아니 배를 안 탔으니까 근데 생물학적으로 그 자리에 가 있었다 그렇다면 저거는 납치다. 납치도 예. 납치돼서 그 자리에 네, 갖다 놓고 납치되어서 납치한 자들이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마지막에 무슨 일을 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극단적으로 말해 데려오지 않고 그냥 예, 부대에서 다 이야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부유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제3의 시각에서 이미 처형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감청해라라고 라디오 연속국 틀어준 거예요. 틀어주고 그럴 수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개연성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다음 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지금도 예, 그래서 올렸다고 의심의 우리가. 대상이에요. 예, 올렸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사과문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 사과문이 왜 나온 거지까지 해석이 안 되면 그렇죠. 앞뒤가 안 맞아서 올렸다가 바로 내렸죠. 그렇죠. 홀드를 한 거죠. 네, 일주일 전에 올렸다 그렇죠. 바로 내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 얘기 이제 나중에 좀 더 해보고요. 그럼 결국 이건 납치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8km를 24시간 정도 물속에 잠겨서 이동한다라는 거는 이동해서 생물학적으로 6시간 동안 지조를 받았다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저체온적으로 가요. 가요. 이건 뭐 모든 의사한테 다 물어봐도 다 그 얘기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지금 수온이 20도, 10몇 도 이럴 텐데. 그렇죠. 저체온증이죠. 그냥 가요 이거. 거의 바로 가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안 믿어지시면 수돗물로 탕을 받아 놓으시고 수돗물로 냉탕 받아 놓으시고 대중 목욕탕 가서 그 사람께서 24시간 계셔 보세요. 졸려서 그냥 조용히 갑니다. 지금 수돗물 온도보다 좀 더 낮거든. 더 낮죠 지금. 예, 바다가 네, 더 낮죠. 좀 더 낮다고 보거나 비슷해요. 그게. 근데 좀 낮을 거예요. 그럼 아직 바다보다 땅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수돗물 온도보다 더 낮다고 바다가. 뭐 우리가 그거 체크를 안 해봤는데 그 수돗물보다는 낮고 지금 우리가 그 냉온수기 때 냉온수기 이렇게 사무실에서 먹는 냉온수기 그게 한 7, 8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해가 이미 한 7, 8도 정도 될 거예요. 동해 바다가. 그럼 서해는 아무리 높아봐야 10 한 4, 5도? 4, 5도. 그렇죠. 그러면 수돗물보다 훨씬 낮은 온도고. 수돗물 냉탕 받아놓고 거기에서 24시간 계셔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체온증 간다니까요. 거의 자명하죠. 자명한 그러니까 거예요. 납득하지
납득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국방부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답을 감청된 내용은 전부 드라마다. 드라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nobody knows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근데 하나는 확실한 건 그게 드라마라면 드라마라면 이건 납치 사례다. 납치 사례를 그리고 북이 감청을 선택적으로 흘린 겁니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죽였다라고 발표한 거다. 그렇죠. 거기까지예요. 죽였다까지만 했어요. 죽였다라고 발표한 거다.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예. 납치라고 하는 가설을 놓고 네네. 판단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가 풀리지 않는 것들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저희는 납치 처형 무전 연출이에요. 드라마 그렇죠. 예. 감청을 위한 드라마 연출이에요. 감청 보고 들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을 했냐? 첫째, 예. 이 상황이 말하자면은 그 북한의 묘령의 통전문까지 올 때까지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군의 현지의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아니고 상당히 어떤 우리 남쪽의 정치적인 상황과 입장 표명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예, 예. 그걸 뭐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국부적인 게 가지고 뭐 당국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글씨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했듯이 저 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 사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환희에 젖는 모습을 또 연출을 해서 국민들 화를 돋구었는데 어쨌든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전혀 일반적인 상식과 남북 관계에서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이 지금 몇 개가 동시에 중첩이 돼 있어요. 예, 예. 이걸 좀 풀어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째, 뭐죠? 왜 그랬을까요? 결론 삼아 이야기하고 납치였다면 이거는 문재인 납치 사례였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정부한테 보내는 문재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네네. 그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떤 메시지요? 지금 우리가 종전 유엔 이 총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니까 영상으로 종전선언 촉구 영상을 그날 저녁에 했지. 그날 저녁에 했죠. 죽은 그 납치 사례 납치 사례가 발견된 그날 저녁에. 그렇죠. 그날 새벽에 한 건데 새벽에 아니, 세계의 새벽에 그 다음 날 새벽이지만 사실 우리 생활 리듬으로 보면 그렇죠. 그날 밤늦게 그날 심야에 한 거죠. 네, 그날 심야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녹화는 늦어도 15일 날 됐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 여러 가지 성격상 굉장히 엄밀하게 16일, 17일 이런 우리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의 어떤 이 녹화가 충분히 평양에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컸었고. 네, 녹화 내용이 내용이 이미 전달돼 있었을 거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미 유출돼 있었을 거다. 저쪽에서 전달 내지 유출. 상황을 프로듀싱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마침 목포에 이 본부를 둔 해수부에 그 배가 올라와서 그런저런 상황이 비극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이 유엔에서 하는 연설, 유엔 영상 연설, 문재인의 유엔 영상 연설에 대해서 북한이 빡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빡치니까 영상 연설 이제 심야에 있는데 심야에 있기 전에 밤 9시에 3시 반부터 라디오 감청 연출해서 그렇죠. 9시경에 처형한 거잖아. 그렇죠. 감청 드라마에 의하면 네. 감청 드라마로는 밤 9시 넘어서 처형한 거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4시간 전이에요. 문재인이 이게 저기 그 유엔이 세계에 방출되기 4시간 전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빡친 거거든. 그렇죠. 왜 빡쳤어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평양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한 겁니다. 그 선언을 해도 당사 최약국인 평양에 우리가 하는 거지. 응? 최약국도 아니고 다사국 자격도 있느냐 없느냐는 왜 너희들이 난리냐? 좀 응? 그게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미국과 딜을 해야 되거든요. 통미.
통미를 해야죠. 예, 그 사인은 여러 번 왔었죠. 북한에서. 북한에서. 미국과 거래를 해도 우리가 하는 건데 니들이 한반도 운전자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너희 마라. 쭈그러져 있어 임마. 그 얘기를 거의 노골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보내지 않았나? 그렇지. 많이 보냈죠. 예, 문재인 정부한테. 그렇죠. 뭐 삶은 소대가리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도 음. 미국과 하는데 니들이 한반도 운전자론 가지고 까불지 마. 이런 실제로 거의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걸 그런 백모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표현 있잖아요. 하면 보세요. 뭐라고? 네가 박헌영이냐? 네가 박헌영이냐 그치? 이 자식. 야, 이 종파주의자 갓나쉐이들 뭐 이거지 거의.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뭐 중국에 붙고 네가 오너라고 생각해. 이거는 미국과 딜을 해도 우리가 하는 거야, 인마. 그런 아닥하고 쭈그러져 있어. 그런 부분에 저기 그거죠. 아마 메시지다. 예. 그리고 또 다시 그것도 미국 쪽에 대한 메시지는 뭐야? 미국 쪽에 대한 메시지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무리 대선에 대해서 미국이 뭐 정신 없다 그러더라도 지금 계속 미국은 저 평양은 미국에 대해서 보채거나 요거 일이 끝나고 나는데 지금은 또 다시 핵무기를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대. 그거 포기 안 하겠다. 그거 두 가지인데 결국은 우리 저 남쪽에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까부는 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얘기하십시오. 우리하고 네. 딜 쳐도 우리하고 합시다. 그 사인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는 그 문제 종전선언이고 뭐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핵 가졌으니까 우리 그 핵을 존엄으로 해가지고 우리랑 딜치자. 딜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개발질 할수록 엉뚱한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미스터리를 아무도 지적하는 않는 거 지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문정부 들어서 뭐 그 전도 있죠. 문정부 들어서 비밀에 갇혀버린 죽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뭐 내가 좀 과도한 상상인지 이 상상 가슬러서 상상으로 하면은 뭐 이제 저기 뭐 그 8m 점프, 8m 40 점프, 8m를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한 부분도 소문은 사실 흉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뭐 어둠의 뭐라고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그 우리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A 씨가 월북이다 납치다 뭐 월북이다 표류다 뭐 이야기하는데 아까 두 가지 결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왜 뛰어내렸을까? 어떻게 뛰어내렸을까?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다라는 거는 그럼 배제시켜야 돼요.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린. 뭐 어디요? 아니 그 해수부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이 그러면 그 배 안에 그러니까 납치라면 납치 상황이 어떨 거냐? 그렇지 납치 상황 그러니까 10중 8구 그 배 안에 납치를 도운 현장맨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높죠 개연성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그러니까 안 이거 하고 있어요. 대공용의점을 두고 봐야죠. 정부가 챙겨봐야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정부가 아니지. 그런 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에 탔던 승무원들 중에 대공용의점이 있나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뭐 북한이 침투를 하든 또 뭐 우리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를 좀 의심을 많이 하는 쪽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상황이 되면은 납치를 할 수 있는 남북 조ong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개연성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는 안 보지.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거니까 경고니까 그 문재인 정부랑 직접 일을 해서 사람을 납치한 게 아니라 자기들 간첩 고첩이랑 그다음에 반잠수정 같은 거 떼서 그다음에 거기서 아무래도 현장만이 있는 게 좋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특수요원 딱 동원해 갖고 예를 들면 바람 쐬러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딱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비시킨 다음에 바다로 묶어서 내리거나 던져버리면 아래서 받아서 튜브 하나 반잠수정 아니죠. 반잠수정 태워서 가서 일 다 하고 가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제3의 장소, 제3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감청 들으라고 드라마 연출해 버린 거야. 그렇죠. 우리가 추정하는 이 상황을 보고 그런 개연성도 존재한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 이게 그렇죠. 안 그러면 그림이 안 맞아. 그림이 안 맞아요. 아니 그 20몇 시간을 어떻게 살아서
그냥 간단해요. 냉탕에 수돗물 냉탕에 하루를 한 담가 놓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냐고. 그렇죠. 그리고 바깥의 온도는 그냥 야외 온도예요. 자, 밤에 요새 20도 이하 떨어지잖아. 그렇죠. 집 온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당에다가 수돗물 마당이나 아파트 같은 옥상에다가 수돗물 냉탕 받아놓고 밤새내 거기에 들어앉아 계셔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냉탕 계속 바뀌어. 물이 계속 박순환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체 36.5도가 우리가 저체온증으로 내려가는 저 온도는 그렇게 뭐 20도까지 안 내려갑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다 정지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란 말이에요. 35도, 34도 가면 죽죠. 아니 이제 체온이 계속 뭐 뺏기면. 33도, 32도 뭐 해가지고 예. 그 지속적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30도 언저리에서 체온이 떨어지면은 우선 세포들이 우선 졸립니다. 네, 졸리면서 그냥 잠들어서 갑니다. 잠든 상태에서 가는 근데 거예요. 20 덜덜덜 떨다가. 우리가 영하 20도, 영하 40도라도 내부에서 36도 체온을 차단하고 안에서 내부 열로 말하자면 그걸 보지할 수 있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영하 50도, 60도 저 시베리아에서 살잖아요. 근데 아무리 별 차이가 안 나는 15도, 16도 온도라도 물 속에서 뼛속같이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영하 온도 뭐 이런 게 관계없이 서해물을 한 사람의 개인 체온으로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저 잠수복 원리가 떨어지죠. 뭔지 아세요? 잠수복 원리가. 잠수복 원리가 그거죠. 기밀이요. 아니에요. 물이 배에 들어와. 어. 배 들어온 다음에 그 물이 못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이 몸 주위에 있는 물이 저거를 하는 거예요. 보온을 이게 보온하는 거예요. 참고로 바다에 사는 포유류들 고래 같은 고래 거. 뭐 고래의 이렇게. 지방층이 몇 센치인 줄 아세요 혹시? 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래가 30몇 도 포유류가 몸을 유지해야 되죠. 냉혈동 지방층이 30cm예요. 그러니까 블러버. 블러버라고 해요. 완벽한 차다. BLUBBER. 그러니까 물 속에서 포유류라는 건 이게 그 냉혈 동물이 아니니까 온열 그렇죠. 동물이니까 자기 체온을 유지하려면 지방층이 30cm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뭐한 저기 뭐 아마 물범 이런 것도 10cm 이렇게 될 거예요. 10 이상일 겁니다 아마. 예. 이상이죠. 뭐 이 정도 될 바다 거라고. 사자 같은 경우 한 15cm 될 거예요. 예, 아니 말고 저기 그 백령도에 사는 물범 물개 조그만한 것들도 예, 10cm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 정도 될 거라고요. 그 지방층이 저는 안 잡아봤지만 또 잡는 것도 금지돼 있고. 그렇죠. 굉장히 이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서 이게 뭐 요새 바닷물에서는 저체온에 안 죽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있으면요. 수돗물 계속 새 수돗물 들어오고 새 저거 나가는 그 냉탕에서 24시간 계셔보시라고 안 돌아가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좀 구도가 참 과학적 실험물의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보죠. 우리 정부에서 유념해야 될 게 좀 엉뚱한 짓을 하면은 엉뚱한 사람들 선의에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 혹은 뭐 선량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저런 방식으로 의문의 죽음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거 참 안 좋은 사인입니다. 이걸 이제 잡아다가 이제 납치 살해했다고 믿어지는 김영철, 이병철 같은 북한 그 지도층한테 권하고 싶은 말은 아니 좀 앞으로 얼굴 안 볼 사이도 아니고 결국 국가 매각하고 그렇죠. 그 뭐 뉴욕이나 케이만 아일랜드 같은 데 가서 사시게 될 텐데 이런 짓 좀 하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이제 그걸 편지가 왜 그 이상한 요령에 또 사과문은 왜 튀어나와? 사과문을 이것 왜 때문에 우리가 튀어나와? 내렸다가 이게 사과문 소동인데. 그게 이제 이 사과문 자체가 왔는데 우리가 노말하게 볼 수 없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 이제 신동아의 이정훈 박사입니다. 네. 제 제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정훈 박사가 밤새 그걸 추적을 해서 장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사과문 딱 읽었을 때. 야 이거 문체가 왜 이렇게 남쪽 문체지?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 버전으로. 그런데 이정훈 그 우리 그 위원이 신동아의 그 논설위원이 밝힌 건 뭐냐면 그 처음 발표된 버전하고 네. 달라졌다는 거 아니야? 완전 달라졌죠, 뭐. 예.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 처음 발표가
이거 평양 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고친 것도 여전히 그다음에 그건 고친 걸 아닌데 다시 평양 쪽으로 북한 말투로 좀 막 바꾸려고 바꾸는- 했는데도 여전히 아니에요. 조사라든지 뭐 네, 경호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아닌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중에 많은 사람들은 저걸 직접 야당에서도 공개를 하라고 그랬죠. 예. 전통문을 팩스로 받았으면 팩스를 원본으로 없지. 공개를 해라. 그다음에 그 우리한테 발표된 청와대에서 만든 쪽에서는 그냥 이 개인 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통일평화위원회 조평통 네. 그 기관 이름만 있고 예. 직인도 없고 그다음에 누구 조평통 무슨 뭐 누구 명의 누구 그러니까 책임자 이름도 그러니까 없고 팩스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팩스 같은 문서가 있는데 문서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뭐 이야기가 아마 서로 뭐 통신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저기 우리 지금 전통 우리 저기 남북 그 저기 개성공단 그것도 부수는 차원에서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 라인이 있네. 그걸 확인해 줬고 그다음에 부르고 받아 적고 여기서 만들었는데 서툴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그런데 북도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면은 문장을 안 쓰거든요. 문장을 안 쓰죠. 그냥 뭐뭐 하였음, 뭐뭐임 해서 그걸 개조식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이렇게 뭐뭐에 관하여 그 다음에 한 단계 나타나서 뭐뭐 관련 또 나서 뭐뭐 하였음, 뭐뭐 하였음. 그렇죠. 이 개조식인데 북이 이 개조식 즉 골격을 불러주고 그렇지. 남이 장문한 거 아니냐 남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제일 설득력 있게 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까 이게 납치살인으로 본다면 야 납치살인 도발한 다음에 왜 사과문 골격을 왜 불러줘? 그게 아마 이게 최대의 미스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발표를 세력 탈출해서 이걸 안 다뤘던 거예요. 처음에 올렸다가 이게 미스터리. 또 뭔가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냐? 미국일 수가 있다. 예, 미국이 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수습해. 그래서 김정은 이름까지 하고 나온 강력하게 그게 어필을. 북한에 압박을 했을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명의에 예, 되게 영생교 교주 이름은 잘 안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정은- 영생교 교주 이름이 나와버려. 교주 이름이 김정은 나오고. 이름이 김정은이 나와. 김정은이 똥값 됐단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사과문에 어떻게 김정은 이름이 나오나? 그렇지. 우리 천안함에 우리 함대가 반쪽 나서 수장되고 거의 반 인원이 다 수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김일성이가 김일성 명의로 사과를 하거나 아니요 인정 안 했어요. 지금도 인정 안 해. 인정을 지금도 인정 안 해. 그런 상황에서 연평 포격 그 다음에 그건 명확한데 그거 사과한 적 없죠. 그러면 김정은 명의가 최고 존엄이 영생 교주가 이거 사과하면은 국방부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명의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어떻게 김정은이 거기에 튀어나오냐고. 조평통 실무진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했는데 김정은은 완전히 지금 똥값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우리 아니 왜 대통령 그러면 좋아하잖아. 북이 항의라도 해야 되거든. 야 거기에 왜 우리 최고 존엄 이름 썼어 임마. 우리 최고 존엄이 그 사과하는 그런 그렇지. 존재야. 맞아. 신이 인간한테 사과한 적 있어? 그렇지. 근데 북이 이쪽이 사과문을 조작했다라고도 얘기 안 하고 결국 뭔가 준 거야 이쪽에. 불러준 거야 골격을. 골격을 불러줬죠. 두 가지 골격 불러준 거 두 가지예요. 예, 골격 제가 불러준 지금 거예요. 이걸 다시 봐야 되는 건 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 국민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말을 사과문에 앞에 그래서 국민이 도주하려고 그래서 총격을 했다라고 예, 예. 하는 사살했다라고 하는 예.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가 사과를 유감이고 사과를 했어 유감도 예. 아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사과죠. 네, 사과죠. 유감하고는 다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이 두 가지는 평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이상한 패턴. 굉장히 이상한 패턴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 일이 벌어진 거는 결국은
미국이 무지막지한 압력을 가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대선 상황에서 또는 미국이 지금 북한을 접수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코로나라도 끝나야 접수를 하지.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니들 왜 시끄럽게 하냐. 니들 진짜 한번 쥐어 터질래 이 자식들아. 접수든 북폭이든 미국이 준비 안 됐어. 우리 아직 너희 아직 손볼 준비 안 됐거든. 좀 더 얘기해봐야지 너희 아직 나라 안 팔았잖아. 너희 나라도 못 팔아보고 죽을래? 하고 압력을 가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상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이 추정을 뒷받침하는 사후 움직임을 보면 두 가지인데 북쪽에서는 야 너희 시신 찾는답시고 우리 영역에서 얼씬거리지 마 이 반응을 했잖아요. 네. 이거 뭐냐면은 사과도 아니고 미안해하지도 않는 거야. 그렇죠. 미국이 압력 넣어서 그냥 하지 못해 그냥 마지 사과문이라고 마지 못해서 골격은 불러줬는데 니까지 것들이 네 안에서 그거 가지고 작물에서 쓰던 말던 네가 알아서 해 임마 골격은 그렇죠. 불러줬어 개조식으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개인 월북으로 뭐 박근혜 때 누가 쏘았다 하면 쏘았다 뭐 월북으로 해서 이쪽에서 기정사실화시켜서 관계기관들이 해수부까지 나서서 나는 해수부가 공안인지 몰랐는데 해수부까지 해서 개인정보가 뭐고 참 사자에 대해서 할 도리가 아닌 공작이 전부 월북 내러티브로 다 깔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월북이라고 하는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라도 평양에서 그걸 사살할 월북이라 했다면 위험 가치가 얼마나 높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월북이라면은 월북한 사람 죽일 수도 있지. 지금 평양이 뭐 간첩도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볼 텐데. 근데 월북이라면 보트 내놔라. 그렇죠. 그다음에 월북했으면은 뭐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북했으면은 이런 사람 같으면 저기 GPS 좌표기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남쪽으로 배 몰고 내려오는 북한 사람들도 GPS 좌표기 맞아. 그것도 미제 한 40만 원, 50만 원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아마 그렇잖아. 그러면 보트랑 저거라도 내놔라. 라고 해야지. 이거 튜브 타고 어떻게 38km를 월북을 하냐고. 이거 물개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이게 돌고래도 워낙 아니고. 지금 기관 간에 서로 말이 네. 말 조각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스터리인데 이 미스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상황에 벌어지면은 제일 크게 남을 어제 뭐 나오나도 아주 그냥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상당한 상징으로서 그 태용호 이제 이 탈북자가 뭐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개 우리가 뭐 관습이든 아니면은 또 북한 사람들 배려를 하든 아니면 그냥 공포심이 좀 있어서 그러든지 한국 사람들이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든 뭘 해서 외교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 암흑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저는 들어본 적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태영호 씨가 격분을 했는데 그것도 이것도 한번 따져 볼 거고 문제가 이게 백일화에 드러나고 앞뒤 퍼즐이 다 맞춰지면은 이 문제가 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한 국민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월북 내러티브 같은 것들을 만들어 한 게 이게 그야말로 정보가 맞는 거냐 이거는 공작입니다 말이에요. 만약에 월북이 아닌데 납북 공작이죠. 납북 살해예요. 그래서 납북 살해. 그렇게밖에 안 그러면 그림이 안 맞는다. 그림이 안 맞는다. 생물학적으로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보트를 내놓든지 아니면은 보트를 탔다라는 걸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납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근데 보트 탔다라는 증명이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배에서 어떻게 보트를 숨겨서 내리냐고. 그러니까 맞아요.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트 정도 물체가 떨어지면 그 소리도 있을 거고. 그러면 보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혹시 뭐 심야에 12시부터 4시까지가 당직 근무 시간이었으니까 뭐 잘 재워놓고 살짝 빠져나와서 호닥닥 해서 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요 그 해류에서 보트를 손으로 저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뒤에 저기 엔진이 붙은 보트거든. 그렇죠. 엔진 붙은 보트를 어떻게 내리냐고 혼자서 밤중에. 그리고 평소에 엔진 있는 보트가 아마 공기 주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명정은 구명정은 그 표를 그렇게 안 하지. 그렇지. 표를 그런 식으로 안 하죠. 해류 검사 해봐야 되겠지만 엔진. 그러니까 월북할 사람이 엔진 없는 보트 타고 월북해? 그러니까 어떻게 튜브만 보이냐? 내가 월북하는 간첩이라고 칩시다. 나는 최소한 엔진 있는 보트에 네. GPS에 물에 그다음에 에너지바 같은 비상식량에 그다음 신분증에 그다음에 뭐 저기 좀 추울 테니까 방수된 패키지 안에 옷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그런 거 좀 딱 준비해서 가지. 근데 그렇지. 그거를 자기 큰 배도 아니고 그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는 어업지도선에 어디에다가 감춰두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저기 수사기관이 지금 스톱이 돼 있습니다. 뭐 네, 공안이 스톱이 돼 있는 거예요. 공안이 스톱이. 예. 그래서 이것이 이 퀘스천이 대답이 안 되는 한 이거는 저기 납북 사례로 봐야 된다. 납북 사례. 그리고 납북 사례라고 한다면 감청으로 들은 얘기는 그건 연출 드라마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3의 장소, 제3의 시각에서 살해됐을 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하러 반삼성에 태우고 가. 그리고 제일 쇳덩이 달아서 그냥 물에 넣어버리지. 지금 말하자면은 소연평도 아래쪽에 해수부 기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마치기 위해서 조류가 북수로 갔다고 그래서 등산곳 바로 직하에 등산곳 바로 아래 백년도 옆에 말하자면은 NLL 저기 바로 건넌 지점에서 불꽃이 일어났는데 그 뭐 연출된 거고 등산곳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북한에 지금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소연평도 대인평도 인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선 정도는 택해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이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 이까지 갈 이유를 또 다른 하나의 방정을 이야기하면은 등산곳 쪽에 북한의 이쪽 군대 군사 해군 본부가 있어요. 연출하기가 좋지. 연출하기 좋죠. 예. 감청이라든지 이런 거. 예. 근데 감청 소연평도 맞은편의 요소는 그냥 저기 뭐야 파고 나와 있는 저기 일종의 그 포부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냉탕 24시간에 안 죽을 수가 없다. 저체온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부유물 타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게 다 거짓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전제가 다 거짓말 되죠. 처음 전제부터 거짓말이야. 그럼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시각에서 죽었을 거다. 애들이 죽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고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죽었다. 불꽃이 4시간 동안 일었다. 불꽃이야 뭐 저기 서류를 태워도 불꽃이고 뭐 그렇죠. 암흑을 다 태워도 불꽃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속아간 적 없다. 뭐 없는 식으로 얘기하죠. 예.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이 황당한 정부가 결국 이제 그냥 무력화되거나 뭐 자빠질 게 확실한데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준비를 하려면 이런 지역별로 우리 자유시민들이 지금부터 똘똘 뭉쳐 있어야 이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망치는 이거를 돌파를 해낼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씨앗은 있어야죠. 예,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역 활동하실 자원봉사 활동가 신청 받습니다. 010-6368-9990 하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꼭지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뭐죠? 저 미국 대선. 또 봐야죠. 미국 대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